오늘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공허한 기분이 드는 때 말입니다. 또는 집에 혼자 있게 되면 괜히 불안하고 적적해서 누군가를 불러보거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 시끄럽고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격리된 것처럼 느끼며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오늘은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가 남긴 지혜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요함 속의 외로움, 침묵 속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아 헤맵니다. 마치 그 소리들이 내면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깊은 통찰력으로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홀로 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힘의 원천이다. 장자의 철학은 무의를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산들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중심에 바로 혼자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결코 고립이 아닌 고요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내면의 소리를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그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 그것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평안해요.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장자는 더 깊은 통찰을 전하며 말합니다. 진이는 군중 속에서도 홀로이며 홀로 있어도 둘러싸인 듯 조화롭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상태이다. 이는 혼자 있음이 비사회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충만함을 느끼며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 속 깊은 곳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끝없는 소통의 창, 끊임없는 피드백,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내면은 메말라가며 진정한 자아는 희미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스마트폰과 인터넷, 소셜미디어 때문에 수문의 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려고
배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 때로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 답장을 안 하지? 내 글에 좋아요를 안 누르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있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고르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내면에 쌓인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마음의 창을 닦아내듯 맑게 만드는 시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것, 마치 맑은 거울에 비치는 달빛처럼 선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자의 상태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누가 연락했나, 뭔 일이 있나 계속 확인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장자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군자는 자기 안에 머물고 소인은 남의 안에 머문다. 이것이 큰 차이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강물처럼 깊습니다. 자신 안에 머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며, 타인의 인정과 평가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끊임없는 타인의 평가와 판단,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존감,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합니다. 장자는 이런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침묵을 배우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라고,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말입니다. 혼자 있는 힘은 결코 단순한 물리적 고독이나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것이 아닌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고요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 힘은 삶의 굳건한 뿌리와 같아서 마치 천년을 버텨온 소나무처럼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장자는 그의 깊은 통찰이 담긴 제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나는 함께 생기고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 이것이 도의 진정한 모습이니라. 혼자 있음은 결코 세상과의 단절이나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는 깊은 연결의 길입니다. 더 본질적인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근원적인 연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깊은 내면의 평안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과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조용히 아이들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아이들이 더 편안해요. 제가 마음이 고요하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우리는 분명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며 그 관계가 나를 속박하고 제한할 때 혼자 있음의 자유는 새로운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 자유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고요한 방 안에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용기,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 장자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연이라 불렀고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대로 숨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홀로일 때 비로소 시작되고 깊어집니다. 현대인은 쉼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며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위의 삶 속에 진정한 움직임이 있다. 고요 속에 진정한 충만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까운 공원을 혼자 걷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바라보거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평안을 줍니다. 셋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글로 표현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잘 써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넷째,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며 그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우리를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해줍니다. 다섯째,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천천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진을 보며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 시간이 가장 평안해요. 그 시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자연스럽게 계획이 떠올라요. 억지로 짜맞춘 계획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계획이에요. 여섯째,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불안함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용하세요.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무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혼자 있는 힘은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정하게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외로움이나 소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주어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여 보세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에서 나오고 진정한 힘은 홀로 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은 평안은 어떤 외부의 소음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